이게 낫나? 할까요? 네, 상호간에 반갑습니다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후에라도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스터디 형식으로 이렇게 좀 몇 분 안 되시더라도 질문서라던가 아니면 고지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신 말씀하시면 별도로 좀 이렇게 시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12월 DB손해보험 영업 이슈 말씀드릴게요. 요거 4일까지라고 했었는데 양치기 소년이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점에서 아침에 내려왔어요. 7일까지로 연장됐고요. 종합보험은 50세까지 내허 2,000, 자녀 30세까지 3,000, 그 다음에 간편 60세까지 2,000. 자, 지금 활용하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연장할지 알 수는 없으나 쭉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원하는 고객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간편. 자, 말씀드리면 종합은 50세까지가 2,000인데 건강한 고객, 아픈 고객이 간편이 60세까지 2,000이에요. 자, 안 맞죠? 어찌 보면은. 자, 그래서 간편 지금 활용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유사한 2,000만 원까지 역시 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000만 원 나중에 복귀되니까 지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 진단율이 엄청나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전 연령대의 직장 건강검진에 갑상선 검사가 다 깔려있다. 그쵸? 그래서 초음파 젤 한번 짜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은 음영에 혹이 있는지 아닌지 그림자처럼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까맣고 하얗게. 자, 그러니까 발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직장 들어가는 연령들이 20세부터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때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젊은 연령층에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에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달에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내려왔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무해지를 없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무해지 100% 같은 100%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DB는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금감원이 진짜 확실하게 언제 정지할 거야 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다가 9월달인가 하반기 때 한 번 다시 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정말 이번 달에 닫아요. 금감원에서 권고가 내려왔었고요. 지금 보시면 7월달에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정하면 뭐냐면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안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에 대한 보험 상품 구조 자체를 개선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표준형보다 환급률이 높은 무해지는 이제 그만 팔아 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20년까지는요. 딱 20년까지는 지금 표준형만 환급금이 발생을 해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무해지 같은 경우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100%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요. 20년만 지나면 129%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엄청나게 확 뛰는 거죠. 얘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보험기간 이후에 20년 이후에는 거의 내내 높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무해지 5% 체증형은 20년이 납입하고 나서 20년 지나면서부터 5%씩 체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로 시작은 하지만 40년째 도래하면은 무려 200%까지 올라가서 이것도 역시 표준형보다 해지환급금이 훨씬 크다. 네, 그리고 232 역시 40년만 지나면 얘네들이 표준형보다 훨씬 더 환급금이 높아지는 그런 플랜들이죠. 그리고 어때요? 20년까지 납입하더라도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죠. 그래서 설명만 잘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유용한 고객한테 저렴하게 가져가면서도 이후에 환급금을 100%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요거를 마치 저축성 상품처럼 잘못 설명하고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나 봐요.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들 사용 중지가 이제 내려와서 무해지 납입후 100%, 무해지 납입후 5% 체증형이 1월달부터 사라집니다. 지금 저렴한 보험료로 20년 지나서 높은 환급률을 가져가시고 싶어하는 고객분이 있다면 지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자녀 무해지 보험료 DB손해보험에서 4월달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 비싸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10월 달에 7월 종합보험 그리고 10월 자녀보험 이렇게 보험료를 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 달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자, 지금 18% 정도가 다음 달에 올라갑니다. 동일한 담보 선유계 했을 때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자, 이거 보시면 DB가 56,000원, H사보다 K사, 요 4사보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게 돼요. 지금 요거 잘 보시면은 롯데보다도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팀장님들께서 직접 얘기하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보험 무해지 원상복귀 되니까요. 이거 보험료 저렴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자녀보험에 대해서는 이달들 시상도 많이 걸려 있어요. 추가로 50% 시상이 걸려 있고 5건 이상 하고 20만 원 이상 하시면 또는 20만 원 이상 하시면 100% 더 추가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녀보험은 지금 시상이 더 많이 걸려 있는데 추가 시상이 한 달 내내 걸려 있어요. 더. 자, 그래서 자녀보험이 좋은 게 뭐냐면 쭉 말씀드리지만 30세까지 어른이도 많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좋죠. 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납입 면제 아까도 갑상선암 말씀드렸는데요. 39세 이하에서 연간 7,450명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게 17년 통계예요. 암은 17년 통계가 가장 마지막 통계고요. 18년 거 지금 치유합하고 있어요. 자, 유사암이 11대 납입면제 사유로 해가지고 아이러브 건강보험에 11개 납입면제 사유 중에 유사암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왜냐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제는 거의. 그래서 요거 다음 달부터 납입면제 사유로는 없어진다라는 부분. 지금 자녀보험 저렴하고 납입면제 빵빵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 판매 종료가 돼요. 좀 천천히 할까요? 네. 매회, 예,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갖더라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 판매 종료되고요. 2021년 1월부터. 요거 DB가 2월에 개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손해율이 너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판매 종료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어떤 담보가 있었냐면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 매회 지급 질병 1호종 수술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1월 달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DB가 요거 1년 건의 1년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요. 어떤 회사도 이 담보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쵸? 손해가 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많이 1년 동안 저도 이제 활용을 했는데, 자,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다빈도 33개,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33개에 대해서 연간 환자 수를 보니까 158만 명, 수술 건수는 보니까 187만 건. 자, 차이를 보니 29만 건인데요. 수술 건수는 187건, 환자는 158만 명. 자, 그렇다면 29만 건은 다시 수술한 고객이겠죠. 환자겠죠. 자, 이 재수술에 대해서 당연히 고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매회 지급에 대한 부분이다. 동일 질병 1회 한이면은 연내 같은 질병으로 한 번만 보상해준다라는 거죠. 자, 매회 지급은 연내 2번을 수술해도 다 드린다. 요런 수술비다. 지금 이제 없어질 거라서 있을 때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요 3개 질병에 대해서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한다. 1호종 수술비도 있고요, 당연히. 자,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33개 중에 1위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 노인성 백내장. 겉에서 보여서 잘 인지되고 불편하면 수술률이 높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질병인데도 검사를 많이 받으면 수술률이 높아요. 근데 검사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질병들은 말기에 발병되고 발병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검사에서 많이 안 발견되고 발견될 확률이 적어서 말기에나 발견되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췌장암 초기 수술하시는 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자, 담도암 초기에 발견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자, 담석은 자,
자, 담낭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로 했는데 잠깐 한쪽으로 빠져볼게요. 시간이 없다면서도 이런 짓을 잘해가지고. 간이에요. 간같이 생겼나요? 이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 뒷쯤에 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잠깐 위를 치워볼게요. 치우면 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쯤에 담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 초음파가 갑상선 초음파처럼 초음파 검사는 안 하고 쉽고 검사 장비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 깔려요. 많이들 그래요. 그렇지만 심장 초음파 같은 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막 깔지 못해요. 자, 그럼 간을 갖다가 또 여기다 젤을 짜가지고 쭉 봐요. 그럼 간에 혹 있는 것도 보이겠지만 어디에 있는 게 잘 보이냐면 얘 혹 있는 게 엄청 잘 보여요. 그래서 담석증 수술이 우리나라 수술 몇이다? 5위다. 네, 5위. 1위 노인성 백내장, 2위 치액, 3위 기타 백내장, 4위가 충수혈, 5위가 담석증. 근데 다 많이 들어보신 건데 담석증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왜 많냐? 얘도 역시 건강검진에 간 초음파 깔리면서 확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수술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잘 보여요. 그런데 그 외에 이 당도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검사로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자, 검사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체장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체장에서 소화액을 만들면 여기 12지장, 여기 12지장 그래서 흘러들어가요. 담도액도 여기서 같이 만나서 같이 들어가요. 체장이 좀 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커요. 뭐 이제 큰지는 작죠. 뭐 그렇게 이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아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데 이 앞에 장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런 데들은 너무 작고요. 그래서 검사상에 안 보여요. 웬만한 검사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너무 소화가 안 돼 오랫동안. 그러면 위내시경만 주구장창 찍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살이 막 5kg씩 빠져. 이제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자,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소화가 안 되는 거 관련된 검사를 이것저것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혹시 이걸까? 라고 해서 아픈 검사들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어렵고 아프고 비싸요. 자, 그래서 뒤늦게 발견되는 것들.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암이랑 담도암은 담도랑 담석이랑 담낭이랑 굉장히 친해 보이잖아요. 친하긴 한데도 얘는 잘 보이는데 얘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굉장히 늦게 증상이 다 나타날 정도로 말기는 돼야 그때에 인지돼서 검사 후 검사해서 그때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률은 어때요? 높아요. 자, 그래서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가 수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역시 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치액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2위라는 걸 말씀드리려다 여기 잠깐 빠졌는데 되돌아올게요.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의 2위가 치액. 자, 그리고 제왕절개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요실금은 25위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수술하는데 고객님이 보장돼요라고 물었는데 지금 실손에서조차 어때요? 얘네 세 개는 연책이에요. 자, 그래서 20만원, 30만원씩 보험료 빠방하게 들어도 고작 치액 정도 면책이에요 얘기하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보완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미 타사의 보험에다 가입돼 있거나 DB에 가입돼 있더라도 수술비 없으시면 3만원이나 2만원 플랜 잘 구성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업셀링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다만 이 내외 질병 수술비 잠깐 약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일 내에는 한 번만 주는 수술이 있어요.
자, 그거는 약관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흔한 건 없고요. 대표적인 게 레이저 수술이 나와요. 안구 레이저 수술. 그런데 안구를 한 눈을 만약에 2번을 60일 내에 했다. 1차 빈내장, 후발성 빈내장. 그럼 이거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돼요. 네. 다른 부위고 다른 질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60일 내에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만 주는 질병, 그런 수술 방법들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매회 질병 수술이 다음 달에 종료됩니다. 이달에 많이 활용하세요. 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 말씀드리면요. 자, 보장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DB, KM, H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요 단부 많이 판매하셨어요? 한참 이슈였죠. KB에서 먼저 치고 탁 나와서.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감액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지나야 100% 주잖아요. 그리고 DB 1년, M사 1년, KH사 2년이에요. 그쵸? 암 생각보다 90일 면책 기간에 걸려서 무효 처리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1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회 지급 보장 말씀드리면요. 매년 H사는 한 번만 주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각각 처음에 100%, 그 다음에 10%나 20%씩 차등해서 매년 지급한다. 자, 그리고 간편을 보시면은 DB가 유일하게 20%를 줘요. 그래서 처음에 100%, 그 다음에부터는 20%, 20%. 언제까지? 치료 종료할 때까지. 표적 항암. 자, 그래서 보장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데 가격을 또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보장이 제일 비슷한 게 M사랑 DB가 제일 유사해요. 제일 좋죠? 보장 자체는. 자, 가격을 그럼 M사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쵸? 제일 저렴합니다. 요것만 좀 비싸요. 그쵸? 나머지 다 저렴하고요. 심지어 얘는 보시면은 거의 50%에 가깝게 저렴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계속받는 표적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담보가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패턴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신담보가 나올 때마다 업셀링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험 판매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옛날에는 진단받고 수술받고 입원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사람을 많이 살려내고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서 삶의 질이 중요해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치료법들이 그렇게 개발이 돼요. 의료시장에서. 암, 진단, 입원, 수술에 대한 보장이 그동안은 쭉 대세였다면 그 다음에 뭐 나왔었어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그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이 새로 개발되면서 몸에 살짝 보편화되면 그때부터는 그 치료 방법들을 담보로 또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계속 표적 항암 치료겠죠. 그쵸? 요거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자, 암 진단비도 많이 들어있고 나 보험료도 너무 부담이 돼. 이거 꼭 들어야 돼. 자, 2017년 우리나라 암 환자 수 새로 진단받은 분이 몇 명이냐면요. 암은 17년도가 현재 나온 통계 중에 가장 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23만 명이에요. 23만 명. 이게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명 중 한 명꼴인지 아세요? 2.8명 중 한 명이에요. 2.8명 중 한 명. 2017년도에 2.8명 중 한 명꼴이 암이 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몇 세냐면 60세 이상에서 60% 이상 진단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되다 보니 노인분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고요. 자, 이렇게 돼서 많이 발생을 한다. 자, 2011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명 중 한 명 정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마 4명 중 1명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불과 7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미 2017년도에서 2020년으로 지금 3년이 흘렀고요. 이제 2021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미래로 한 5년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 몇 명 중 한 명으로 바뀔까요? 적어도 2명 중 한 명으로는 바뀌겠죠. 부부 중에 너 아니면 내가 암. 자, 우리 부부 멀쩡하면 옆집 부부가 다 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지금 다니면서 보면요, 암만 다른 암을 각각 3번 진단 받으신 분도 있어요, 팀장님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표적항암 치료하셨어요. 네. 자, 갑상선, 유방, 자궁암 이렇게 3개를 각각 진단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암도 한 번이 아니고요, 다 살려내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을 여러 번 겪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안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다 살려내니까 암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도 걸리는 분들이 나온다. 그러고도 완치돼서 살아가세요. 건강하게 일을 하시고. 자,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중요해요. 옛날에 과거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항암 치료의 가장 맹점은 뭐예요? 정상세포도 다 죽인다. 쏴대면 정상세포도 다 죽인다. 그래서 내 몸이 버텨내지 못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당장 멈춰야 돼요.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내 세포는 또 죽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표적항암은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합병증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놨어요. 훨씬 적죠. 없다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전이 암인데 치료를 뭘 받을래? 이거 가능할 수 있거든 하면 뭘 받고 싶으시겠어요? 이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 가격 얼마예요? 저렴해도 1년에 4천만 원. 요거 매일 약 드시거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치료들이에요. 고혈압당뇨 고지혈증처럼 그냥 살면서 몇 년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이면 3년 치료받으면 1억 2천이고요. 면역항암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까지도 가요. 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급여 적용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그런데 좋은 거는 암진단비와 표적항암을 동일 금액을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20% 금액이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2만 원 플랜도 있죠.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암진단비를 최대 1억을 나는 가입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 필요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판매할 게 수두빽빽한데 새 기술이 나오면 다 이렇게 이제 판매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1억은 뭘 위해서 준비했어요? 생활비, 나와 내 가족, 내가 전이 된 암이라도 항암 치료를 받고 기력이 없으면 그 전통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루 쉬어야 돼요. 이틀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자기 체력에 따라서 못 일어나요. 힘들어서 일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표적항암은 통원 치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고혈압처럼 일을 하러 다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질이 달라요. 네, 물론 적용이 되는 암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갱신형이라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새만비로 만들어요? 자, 이게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합법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새로운 어떤 병명의 새로운 기술들이 담보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판매하는 습성을 자꾸 기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기타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다들 눈꺼풀이 무거워지십니까? 저 서 있는데도 저도 무거워서. 자,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생활비로 준비하신 1억은 생활비로 가져가시고요. 내가 암 2기나 3기에 전이가 살짝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적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3년은 받아야 된대요. 1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전이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1억을 치료에 투자하더라도 살지 안 살지도, 그리고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생활비로 남겨둬야 할지 이 치료를 받아야 할지 이제는 2명 중 1명이고 시대가 더 가면 암 안 걸리고 죽는 사람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 그리고 3번씩 암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거 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남겨둘 건지 생활비로, 아니면 나는 그러면서 보상적인 치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이 표적항암을 지금 바로 선택할 건지.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은 그 1억을 치료비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세요. 가족한테 안 남겨주겠다. 네. 자, 그래서 저렴하잖아요. 20%면 암진단비 20% 그 보험료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치료법들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 방법이 어떤 담보가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저 예방부터 재활까지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고혈압 진단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신상품 한 달 내내 100% 추가가 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잠깐 복습해볼까요? 고혈압 고객님들 만나시면 또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게 신상품이에요? 상품이요. 예방부터 재활까지가 상품명이에요. 네. 자, 혈압 정상치 얼마? 얼마라고 했죠? 여기 집에 가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무슨 혈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장이 수축기. 요거는 심장이 그렇죠. 수축기 혈압. 그쵸? 이거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명칭을 해요. 자, 수축기 혈압은 얼마부터가 고혈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140. 이완기 혈압은 90. 120에 90은 고혈압일까요? 아닐까요? 고혈압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높으면 고혈압이에요. 근데 왜? 나이 네. 먹은 사람들은 140에 그거 하니까 그냥 정상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 말씀도 드릴게요. 자, 140에 90이면요. 보통 왜 얘를 고혈압이라고 칭하냐 하면 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장에서 압력을 줬다 뺐다 하기 때문에 혈액이 우리 몸에 위아래가 없이 다 흘러다니는 건데 얘를 혈액이 가서 그런 압력이 있을 때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을 바로 혈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가서 부딪힐 때 너무 세게 부딪히고 계속 가서 세게 부딪히면 이 혈관이 아프고 망가지고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갖다가 이제 재는 게 혈압인데 요 140이나 90부터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수치다라고 해서 높을 고자를 붙여가지고 굳이 고혈압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고요.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요. 같은 압력이 가더라도 압력이 크게 느껴져요. 사람도 유연한 사람이 있고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뭔가 충격이 와도 이렇게 힘든 상처가 와도 휘잖아요. 휘었다 다시 이렇게 탁 일어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유연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꺾여버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딱딱해져요. 같은 압력이 가더라도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50이 넘어가시면서는 혈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탄력성 때문에라도 140에 90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적응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에 약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 중에 약을 안 주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더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나이 70 넘으셔가지고 140에 90 정도 나오시는데 약을 먹자고 하시는 경우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관리하시라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혈압약 잘 드셔야 된다라고 강조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영업이잖아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건 넘어갈게요. 네, 요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요것도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이것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 트렌드가 특정 질병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중요 치료 방법들을 이제 담보로 계속 생성을 할 거예요. 뇌졸중 환자, 뇌졸중,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이 포화가 되고 나니까 뇌혈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단비는 더 이상 보완할 게 없어. 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이제 현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즘은 사람이 재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한다. 자, 뇌졸중 진단받고 로봇 재활 치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심장 통증 치료 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입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로봇 재활 치료 지원이고요. 심장 통증 치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 받으면 이 보험금을 주죠. 그런데 거기에 부가 서비스 현물급부로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자, 시기를 놓치지 않게 고객이 내가 제 장애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게
병원 선택이나 진료 예약이나 이런 서비스를 같이 부가적으로 해드리는 부분들을 같이 곁다리로 넣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이 간호사인데 충수염 수술 굉장히 많잖아요. 맹장염. 그 환자들이 엄청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좀 참으라고. 그게 남들 다 하는 걸 뭘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수술을 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겪으면 달라요. 그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한대요. 저도 제왕절개만 2번 했는데 엄청 아파요. 낯이 풀리고 나면. 자, 내 일일 때랑 남의 일일 때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 가족이 정말 뇌졸중에 걸려서 장애까지 왔어.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치료받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난감할 때가 아니라 난감해져요. 병원에 아는 분도 없죠. 백도 없죠. 그쵸? 자, 그럴 때에 그런 서비스들을 착착착 물어만 보시면은 알아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같이 붙어 다닌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담보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지원하고 고객이 우왕좌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방법들 업셀링 하셔야겠죠. 있으셔도. 자, 참고하시고요. 자, 표적 항암 담보 보험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품에서 혹시 질병담보 위주로 업셀링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싶으시면 이 상품에서 선택하시면 되게 좋고요. 아까 100% 한 달 내내 더 시상도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표적 항암도 담보가 있어서 얘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달에 보험이 올라가기 전에 활용하시고 또 뇌혈관 하혈성 진단비도 여기서 업셀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나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중요담보 업셀링 하시고 싶다. 암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실 때에 얘네들을 넣으시면서 요거의 앞단계인 고혈압 치료비나 당뇨 진단비 이런 것들 같이 준비하시고요. 그 후에 로봇 재활이나 심장 통증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 상품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PM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쵸? 요즘 전동기 많이 타고 다니죠? 자, 요 상품, 이제 상품 명이 변경돼서 다시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요거 PM.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지난번에 안 오신 분 계세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자, PM.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자, 25km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어요. 25km 미만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그런 장치고요. 중량이 30kg 미만. 저보다 훨씬 가벼워요. 자, 요렇게 중복이, 요런 정의가 내려진 게 바로 PM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얘죠. 전동 킥보드 가장 많죠. 자, 요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도로교통법 상에요. 얘네들이 뭘로 들어가냐 하면요. 이륜자동차로 들어가요. 도로교통법 상에. 자, 그렇다 보니 질문서와 약관의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전동 킥보드가 해당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종합보험이나 일반적인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다가도 거기에 보면 자동차 운전하는 유형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게 돼 있고 특히 이륜차 운행하시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질문서에 볼게요.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총 100일량 또는 전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자동차. 그죠? 바퀴는 몇 개여도 상관없고 그런 유형이면 해당돼. 도로교통법에서 준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특히 이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얘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돼요. 아까 도로교통법상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것들은 이륜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질문서에 나 이거 가지고 있어. 타고 다니거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륜 자동차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은 뭐가 돼요?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가입하면서 들어가져요. 자, 보상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있는데 얘가 이륜차인지 몰랐어. 나는 고객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체크를 안 해.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가입하고. 청구를 했네요. 자, 회사에서 뭐래요? 이륜자동차 고지의무 위반. 그죠? 고지의무 위반이면 어떻게 돼요? 면책, 직권 해지. 맞잖아요.
인과관계 있는 사고니까 면책되고 직권 해지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면책은 되는데 고객이 동의하면 부담보 특약을 가입하면서 계약을 유지시켜 드려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보장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DB에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로는 혹시 가입이 되나요? 라고 묻는 고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이어야 된대요. 아까 PM 이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25km 미만. 해당 안 돼요. 자, 그리고 사용 신고 대상 이주차라고 했어요.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 해야 돼요. 자동차처럼, 그쵸? 근데 얘 사용 신고 하시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기서는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아이디어죠. 이게 문제였고요. 제가 보상 사례 저번에 팀장님 중에 한 분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다 그러고 삼성화재 보상권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었어요.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게 이제 개정되면서요.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신기술이잖아요. 저 아이도. 신기술. 자, 보시면은 이제 12월 10날 법이 개정돼요.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이 PM을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만 탔는데요. 이제 면허 없어도 타고요.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는데 만 13세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차도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차도 이용을 안 하고 어디로 달려요? 인도로 달려요. 그렇죠?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인도의 끝자락으로 다니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가법을 다 동일 적용한다. 특가법은 뭐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자, 이거 써볼게요. 기니까. 자,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형법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을 적용했었는데, 자, 너무 다 도로교통이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사고 발전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을 다치게 교통사고로 우연히 다치게 한 걸 다 형사처벌해가지고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 해서 그 다음에 적용한 법이 뭐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냥 단순한 사고는 보상해주고 끝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끄집어 올려서 이런 특례도 안 주고 형법보다 더 가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음주, 스쿨존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최근에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형법에서 적용하는 거는 지금은 요 특례법에서 웬만한 교통사고는 다 예외를 해주기 때문에 보상만 해주면 형법 적용 받는 애들은 누구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중에 음주와 스쿨존은 사고 나면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적용을 추가로 얹어버렸죠. 이거를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적용받는다. 자,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벌칙금 3만 원인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특정 범죄자가 돼요. 스쿨존에서 타다가 아이를 치면,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짜 중학생이에요. 13세. 이거 알고 탈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자, 법을 알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지고 무서워져요. 자, 그리고 법을 아시면 사고가 났더라도 내가 사과를 깊숙이 해야 될 때와 아닐 때 구분이 되죠. 적어도 12대 중과실로 내가 사고를 쳐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엎드려 사과해야 돼요. 상대가 형사고발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 안 해주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자, 중요합니다. 특가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요즘 뉴스 기사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뭐예요? 보도를 달리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면 합의에 관계없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합의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벌금을 물거나
5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달리면 뭐가 돼요? 보도 침범이에요. 정확하게. 12개 중과실 중에 보도 침범. 자, 보도 침범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람을 쳤다. 얘가 영자로 2주 진단, 4주 진단이 나왔다. 어떻게 돼요? 상대가 형사고발할 수 있는 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요런 담보를 가입을 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내놔 라고 해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고발을 했으니까 형사합의금을 예를 들어 이제 합의해가지고 500만 원을 줬다 칠게요. 보험 가입해가지고 줬다 치더라도 어떻게 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에 뭐 하나는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법인데요. 확대돼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너무 연령대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 이슈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고객 중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고객이 있다면 가입할 때 한 번 더 이거 2년차니까 확인을 해봐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거고요.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보험을 가입시켜 드릴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아직은 상품이 이제 초기 출시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안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담보가 몇 개 없어요. 피해자 붙은 담보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담보들이다.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법을 잘 알고 계셔야 고객한테 조금 더 유식한 척하면서 설명하실 수가 있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참전 운전자 보험 가평 플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번 중만 아니면 오케이다. 운전자 보험이긴 하지만 비운전자로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면 상해 보험에 충실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고객한테 어제 퇴원했는데 보험 가입되나요? 라는 묻는 고객이 있다면 네, 요거 돼요. 2번 중만 아니면 인수돼요. 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 예를 들어서 어제 퇴원했다, 오늘 가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나요? 암보험 같은 경우 빼고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된다. 자, 또 하나 케이스, 퇴행성 관절염이나 추간판 탈출 이런 관절 질환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수술을 하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심사 결과 어떻게 떨어져요? 웬만한 보험사 다 똑같아요. 전기간 부담부하고 상해담보 다 뺍시다. 이렇게 가죠. 자, 그럴 때에 상해담보는 이걸로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된다고 막. 뭐요? 그 무릎 수술을 시술을 했는데. 네. 이거 이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운전자 담보만 한다고 안 된다. 팀장님 본인 계약 아니에요? 혹시? 안 될까 이거 내 고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우선 봐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은 2번 중만 아니면 오케이라고 말씀드렸더니 2번 중만 체크를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질문서는 금감원에서 사용하라고 나온 허용된 범위 내에서 써야 돼서 3개월 내 질문만 물어요. 묻고 2번 중만 아니면 그 심사를 받더라도 승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스마트 가정 보장에서 10억에서 20억 급배수 100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가 담보가 괜찮더라고요. 요게 불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디 머물 데가 없을 때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머물게 되면은 실손으로 일일 1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드리는 거고 90일 한도까지 네, 보장해드리는 부분입니다. 2020년 이제 지금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2020년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지점장 나온 지 지금 12월까지 딱 1년 채워가고 있어요.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2021년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표적 상황 있잖아요. 예. 표적 상황이 계속 중에 있고 아닌 게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까 기비선에만 내는데 뭐